김재현. 나비스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내 이름은 나비스. 그 아이는 잘생기고 재밌고 착해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비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야기하다 다투기 시작했어요.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야, 네가 먼저 했어. 나비스는 두 친구에게 다가가 싸움을 말렸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두 친구는 나비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꿔 화해했어요.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나비스와 함께 있으면 주변이 행복해져요. 왜 나비스가 인기가 많은지 알겠죠? 친구랑 함께 하는 게 제일 즐거워. 소중한 세 가지. 남해윤. 옛날에 아주 작고 여린 소녀가 살았어요. 그 아이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였답니다. 이 소녀는 가진 게 없다 보니 자신감도 없었어요. 평소처럼 기분이 꿀꿀하던 아이는 길을 걷다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10분, 20분 걷다 보니 옷가게를 발견하였답니다. 여린 소녀는 옷가게의 옷을 보고 지금까지 우울했던 기분이 점차 나아지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생각했어요. 나도 어여쁜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소녀는 그 이후 소중한 세 가지가 생겼답니다. 첫 번째, 미래의 희망이 되는 꿈. 둘째, 언제나 웃을 수 있는 마음. 셋째, 멋진 자신감. 소녀는 이제 더는 여린 소녀가 아닌 강한 소녀로, 가진 게 많은 소녀로 바뀌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의 감정들. 김지원, 최보민. 나는 쉼표맨이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 나는 물음표맨이다. 나는 공부, 축구, 게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큰 따옴표맨이다. 이모가 와서 말한다. 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나는 작은 따옴표맨이다. 나는 공부 말고 게임이랑 축구를 하고 싶은데. 아니다. 공부를 하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영어 공부를 하면 외국을 가서 재밌게 놀 수 있겠다. 나는 느낌표맨이다. 그래, 결심했어. 나는 지금부터 공부에 집중할 거야. 나는 마침표맨이다. 나는 오늘부터 많이 놀지 않고 공부에 진심을 다하겠어. 이것이 바로 인생. 이혜지, 최보민.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매우 빠르게. 조금은 천천히, 느리게 걸어야 보이는 것들. 변신, 주미정. 어느 날 나는 이상한 걸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바로바로 겁에 질린 아이였다. 그 아이는 나와 매우 닮았다. 깜깜해 아무도 오지 않는 한 외가에서 아이는 벌벌 떨며 미술 도구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갑자기 그 아이는 빙글빙글 돌더니 눈동자 반쪽이 분홍색으로 바뀌면서 변신하는 거였다. 영웅이 가지는 망토, 무기도 없이 예쁜 옷을 입은 아이였다. 너는 왜 무기가 없어? 필요 없으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용기야. 난 그저 용기를 되찾으려고 온 것뿐이야. 그 아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용기가 이미 있다면서 용기를 다시 찾다니? 난 그냥 집으로 갔다. 따르르릉! 세상에서 가장 싫은 건 숙제보다 알람 시계다. 겨우 몸을 일으켜 기상을 했다. 벌써 8시. 시각이다. 학교에 늦지 않고 도착해 밀린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야, 주미정, 빨리 와. 그래, 알겠어. 너무 귀찮지만 괴롭히는 애들이라 대충 대답을 하고 갔다. 야, 너 내 숙제 해줄 수 있지? 이 말만 몇 번째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무조건 나를 시킨다. 휴, 알겠어. 나는 숙제를 하러 외가에 갔고 무서워서 필기구와 미술 도구를 떨어뜨렸다. 근데 이상했다. 어제 나와 똑같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음성이 들렸다. 용기를 되찾는 게 어때?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나는 알겠다고 했고 그러자 내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변신하는 것이다. 그것도 어제 봤던 옷으로. 나랑 아주 닮은 애가 말을 걸었다. 너는 왜 망토나 무기가 없어? 어? 내가 어제 물어본 말이다.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용기야. 난 그저 용기를 되찾으려고 온 것뿐이야. 신기하게도 그 말이 술술 나왔다. 그 아이는 나와 똑같이 생겼다. 오늘 입은 옷, 내가 변신한 것까지 똑같았다. 내가 설마 오늘의 나를 어제 본 건 아니겠지? 그래도 좋다. 덕분에 용기를 되찾았으니까. 과거의 나와 소통한 것, 내가 변신해서 과거의 나에게 좋은 말을 한 경험이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용기를 되찾게 된다. 내가 정말 어제의 나를 본 건가? 너만 괜찮다면 다 괜찮아. 정교선 최고민. 개미마을에 남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는 성실한 개미 한 마리가 살았어요. 성실한 개미는 오늘도 어김없이 다른 개미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했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보자. 얼마 후 일을 하러 온 개미들이 성실한 개미에게 인사를 건네요. 안녕. 뭐지? 벌써 일을 시작한 거야? 다른 개미들은 성실한 개미를 보고 놀랐답니다. 개미들은 함께 열심히 일을 했고 어느덧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개미들의 우르르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도 성실한 개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넌 안 가? 집에 가자. 일을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자는 개미들의 권유에도 성실한 개미는 일을 하며 대답했어요. 난 아직. 먼저 가.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성실한 개미에게 한 개미가 말을 걸었어요. 아니, 아직 일하는 거야? 이에 성실한 개미는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응, 으쌰.
일을 마친 성실한 개미는 여왕개미를 찾아갔어요. 여왕님, 고민이 있어요. 여왕개미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무엇이니? 근심이 가득한 표정의 성실한 개미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른 개미들보다 느려서 좀 더 일찍, 때로는 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다른 개미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요. 여왕개미는 성실한 개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답니다. 개미야, 괜찮아. 너만 괜찮다면 다 괜찮아. 남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는 성실한 개미는 오늘도 다짐했어요. 오늘도 열심히! 아자! 아자! 나는야 영웅 장혜리. 나는 연필이다. 모두 날 좋아해준다. 왜냐하면 나는 영웅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연필의 영웅담을 들려주겠다. 뭐지? 연필은 다가가 물어보았어. 무슨 일이니? 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 내 친구가 내 눈금이 잘려서 나랑 놀지 않겠대. 어떡해. 자는 다시 울기 시작했지. 연필은 자를 달래준 뒤 말했어. 자야, 내가 좀 도와줘도 되니? 그러든지. 연필은 자의 눈금을 땀을 흘리며 그리기 시작했어. 그러자 자는 멋진 자가 되었지. 연필이 헉헉거리며 말했어. 너 정말 멋져. 이게 정말 나라고? 고마워. 연필은 아주 뿌듯했어. 자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행복해. 연필과 자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어. 연필과 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함께 다녔지. 어느 날 연필과 자는 도넛을 사러 도넛 가게에 갔어. 그런데 도넛 가게에 아기 지우개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 연필은 지우개에 다가가 물었지. 지우개야, 왜 울고 있니? 지우개는 말하지 않았어. 그러자 자가 말을 걸었어. 지우개야, 울지 마, 뚝!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우개가 울음을 멈추고 말했어.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나에게 도넛을 팔지 않겠대. 연필은 한참을 고민했어. 연필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 그런 모습을 본 자는 연필에게 속삭였어. 너는 연필이잖아. 날 고쳐준 것처럼 깨끗하게 다시 그려주면 되잖아. 헌 노트북, 장예성. 한국에 사는 어떤 아이가 있었다. 그의 성격은 배려심 많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런 그에게는 아주 낡고 헌 노트북 하나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돈이 있으면서 왜 새 노트북을 사지 않고 헌 노트북을 쓰니? 그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대단한 건 몰라도 돼.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의아했다. 다음날 친구들은 그와 놀려고 그의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려도 초인종을 눌러도 문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문을 연 건 그가 아닌 그의 동생이었다. 그의 동생은 그가 자고 있어서 자신이 열었다고 했다. 친구들은 그를 깨우려 방에 들어갔는데 그의 옆에 있는 노트북을 보고 놀랐다. 그의 노트북에 떠있던 것은 다름 아닌 옛날 초중학교 친구들과 놀던 사진들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왜 이리 헌 노트북을 아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고 친구들은 그와 더 친하게 지냈다.